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강의 대개 이정렬입니다. 오늘 슈림 로봇 커버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 우리 무료방의 종목들도 안내를 드리고, 다양한 분석 자료들도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보시면은 종목들도 뭐, 나름대로 수익률이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최고가 기준이긴 하지만, 손실 중인 종목들도 분명히 있어요. 오셔가지고 모든 종목들의 수익이 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귀엽게 봐주시고, 자, 일단은 휴림 로봇 커버를 좀 해드리기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림 로봇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 가격에서 여기 올라왔을 때, 이전에야 저도 휴림 로봇을 공략주로 안내 드리기도 했었으니까 그때가 한 이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일단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대응을 잡으셨던 분들도 손실을 이제 손절을 했던 분들도 계실 거고, 일단 어찌됐든 간에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윗골이 쭉 딸리고 교정받는 거 딱 보고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남들 팔 때 들어가지 말자. 올라올 때도 말씀드렸죠. 남들 팔 때 같이 따라 팔자. 내가 왜 이 강물에 강물도 있잖아요. 강물도 위에서 높은 지대에서 아래 지대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어도 아니고 왜 자꾸 거슬러서 올라가려고 하느냐. 우리는 큰 흐름에 물결의 흐름을 맡겨야 힘이 절 들어가는 겁니다. 역행을 지금 주가가 올라오는 거를 올라오면은 매도를 해야죠. 최적의 타이밍, 물론 타이밍이 다 맞고 발바닥 밑에서 이제 밑에서 저점에서 취저점에서 사가지고 최고점에서 팔면은 가장 베스트이긴 한데, 이렇게 할 수 있는 트레이너는 없어요. 워렌 버핏도 이렇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이런 이 구간들을 못 먹는다고 하더라도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물론 2,600원, 2,400원보다 평균 단가가 낮으신 분들은 굳이 비중을 정리를 지금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유가 있으니까. 조정을 받은 다음에 올라올 때까지 60일선이 올라오고 장기 평선들, 장기 이평선과 60일선, 이 주가가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아래 위치에 있으신 분들은 굳이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할 필요는 없고 버텨볼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 저는 이거는 대응을 잡든가, 난 이제 여기서 위에서 접근해가지고 떨어질 때마다 장기 이평선 60일선 올라오는 거 보고 분할해서 접근해서 평균 단가를 위였다가 낮추고 나중에 올라가면은 수익을 낼 거야. 이런 전략이 아니고서야. 근데 이런 전략도 제가 이때 말씀드렸던 게,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에서 접근할 방법이 있어요. 낮은 가격에서 접근하면은 더 안전성이 높은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선의 선택은 아니다라는 것들이죠. 지금 매수를 한다라는 건 내가 대응을 잡거나 아니면은 손실을 봐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이 구간에서 분명히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거야 이제, 제가 다른 전략들, 대응을 잡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좀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보고 있는 가격들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장기평선과 60일선, 21선은 아닙니다. 제가 보고 있는 가격은. 왜냐?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로봇 산업들. 물론 높은 성장률을 기대를 할 수 있는 산업군인 건 맞습니다.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 근데 휴림 로봇은 언제 높은 성장률을 보여줄 것이냐. 그게 미지수예요. 다른 기업들은 흑자가 나고 있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근데 휴림 로봇은 4분기에 과연 영업이익은 그렇다 치더라도 흑자가 날 것인가, 누적으로 흑자가 날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1분기에 52억 원 흑자가 났습니다. 근데 2분기에 곧이어 36억 원이 났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번 3분기에 흑자가 나더라도 흑자가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의 확신은 없네.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흑자가 났다가 적자가 났다가 흑자가 났다가 또 적자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안전성이 있는 사업은 아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36억 원, 그리고 또 플러스 36억 원이 났습니다. 누적으로 52억 원이 났는데 4분기에 대한 단기 순이익에 우리가 신이 없는 거죠.
자, 연간 실적이 전년도 2021년도 재작년이죠. 392억 원이 적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전년도는 410억 원 흑자가 나왔어요. 아직까지 흑자가 났다, 적자가 났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거죠. 로봇 섹터 전반적으로 불안하다라는 게 아니라 휴림 로봇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신한에서 로봇 마켓 뷰 2023년도 빛낼 투자 유망주 로봇 혁신과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로봇에 주목한다. 4차 산업혁명 개화 속 로봇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글로벌 업체들의 로봇 관련 투자가 늘어나며 주식시장에서 새로운 바람을 불어일으키고 있다. 의료, F&B, 서비스, 산업 등등등. 로봇의 생산성, 그리고 효율성, 안정성이다. 노령인구 증가, 그리고 출산율 감소, 시대적인 흐름인데 여기에서 로봇이 인력을 대체할 것이다. 자, 국내 로봇 업체들의 성장성에 출사표를 던졌다. 주식시장은 2000년대 자율주행, 미래 변화에 주도할 업체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를 했는데 여기에 로봇, 공공, 민간 투자 확대는 로봇 수요의 증가, 그리고 실적 성장, 밸류에이션 리라이팅에 예상이 된다. 성장 스토리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다. 가격 매력이라는 것도 저렴하게 매수를 해야 좋은 가격에 사야 가격 매력이라는 거죠. 근데 높은 가격에 산다. 매력이 없는 가격에 산다. 높은 가격에 산다. 그거는 가격에 매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4분기에 결정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글로벌 부품 완성품 업체가 주도하고 있었는데 까다로운 부품 생산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술 경쟁력이 요구되고 국내 업체 또한 시장 진입이 가속화하고 있다. 핵심 부품 개발에 성공하면서 고객사 포트폴리오를 확대를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협동 로봇으로 구분을 했는데 협동 로봇은 최종 제조 대상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협동 로봇을 구성하는 부품은 다른 산업군까지 확대 적용되므로 시장 형성이 중요하다. 소프트웨어는 로봇을 제어하고 현장에서 로봇을 구동하는 관련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로봇의 브레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기업이냐? 감속기, 로봇의 감속기라는 거는 우리가 관절 있죠, 관절. 우리 손가락도 관절이 다 있잖아요. 사람으로 치면 이 관절 부분들이 감속기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그런 관절입니다. 감속기로 손가락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 관절마다 늘리는 그런 감속기 그리고 줄이는 당기는 실을 좀 당기는 그런 감속기라는 거죠. 이 기업들이 있는 거고 소프트웨어, 브레인 그리고 협동 로봇은 유로메카, 코닝 오토메이션 이거를 제어하는 것들이 제어계가 아지네스테, RS 오토메이션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휴림 로봇에 와가지고 휴림 로봇은 어느 쪽에 속하는지 제품들을 보면 여기 보면은 제조업 그리고 로봇 운용 시스템, 서비스용 로봇, 마스크 설비 이거는 제거하고 제품 로봇들을 보면은 산업 쪽으로 데스크탑 로봇도 있고 스테이지 제어기 이런 쪽 산업 로봇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로봇 운용 시스템도 어떤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 서비스용 로봇. 이런 쪽으로도, 지금 서비스용 로봇 쪽으로도 납품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산업용도 그렇고 서비스 제어용, 산업용, 이 로봇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다양한 로봇 산업 중에서도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좀 거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서 한 곳에 집중을 하지 않고 여러 산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그만큼 높은 고정 비용이 들어간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영업 손실이 증가됐다. 사실 환율은 하락을 하긴 했는데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도 환율을 우리가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4분기 때 환율이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치, 상대적으로 좀 계산하기는 좀 힘든 상황들이다. 물론 이제 흑자가 나면은 좋겠지만, 단기 순이익이 흑자가 나면 좋겠지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누적으로는 일단 흑자인데 4분기 적자가 나면 흑자폭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치 뭐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게 좀 어렵지만 적자폭이 대폭 축소가 됐다라는 것들, 될 것이다라는 것들. 자, 한번 실적을 계산을 한번 때려 볼게요. 16억 원, 52억 원. 아까 계산하다 말았는데 36억 원, 36억 원. 자, 지배주주 순이익, 단기 순이익, 뭐 지배주주 순이익은 적자가 좀 나오고 있는데 지배주주 순이익이 흑자가 나야 되는데 일단은 뭐 단기 순이익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적자가 한 30억 가량, 30억 가량 적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데 흑자가 만약에 30억 났다라고 하면은 80억이 되고 82억에서 적자가 30억이 났다라고 하면은 22억이 됩니다. 22억을 가지고 컨센서스 단기 순이익으로 계산을 해서 우리 상장 수지수 주식수를 나와 보면은 한 13원 정도가 될 것 같네요. 단기 순이익이 13원. 1주당 순이익이 13원. 자, 그러면 2,730원 수준에서 13원을 대입을 해보면은 PER이 210배. 이게 혹시라도 적자가 나면, 흑자가 나면 다행이지만, 한 77억 원 정도의 흑자 수준에서 대입을 해보면, 16377원. 대입을 해보면은, 한 47원 정도 수준이 되니까 47원, 58배. 이 변동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억지로라도 계산을 하려고 해도 그 변동치가 괴리가 너무 큽니다. 일단은 실적에 대한 뭐 밸류에이션은 뭐 4분기 실적이 좀 나와줘야 확실하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실적 발표에 따라서 확정이 되는 주가를 보고 주가 등락을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이 장기 이평선과 61선 규정을 받으면 여기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추세적인 반등 흐름들이 가능할 것인지 여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적어도 내가 이제 매수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장기 이평선과 61선 주중을 받을 때 이 구간의 가격이 자, 여기 이 구간의 가격이 2,400원, 2,500원, 높으면 2,500원 수준 이 정도 수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적어도 지금 접근을 하는 것보다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분할로 해서 접근을 한다라고 리스크를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 타점이 될 수가 있겠죠. 매매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일단은 뭐 두서없이 정리를 좀 해보긴 해봤는데 일단은 뭐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에 대한 전략들 어떻게 세워볼지 진작에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뭐 3,000원을 돌파를 좀 계속 설명을 드렸던 것들이에요. 3,000원 돌파를 기대를 하기보다는 대응을 잡는 조건이 뭐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하게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나름대로의 그런 얘기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제 주장을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데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뭐 도움이 좀 되셨길 바라고 질문 있으시면은 뭐 우리 무료방에 오시면은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좀 있으니까 여기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뭐 상세하게 답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